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ream Big Financial CEO 조이 킴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번에 우리 융자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찍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연락도 주시고 또 좋은 영상 감사하다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표 대표님 또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정원 융자 표정원입니다. 네. 줄지아에서 무엇을 제일 잘한다? 집 융자를 제일 잘하는. 네. 저도 이게 외워져가지고 어딜 가면 집 융자 잘하시는 건 알아요. 제가 그동안 광고로 세뇌들을 많이 시켰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이미지가 딱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가장 이 마음 시리게 만드는 게 요즘 물가인 것 같아요. 예. 어딜 가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나가는 게 예전에 이 정도였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쑥쑥쑥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방법도 있겠지만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덜 쓰는 방법이 사실은 모으는 건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융자 하시는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과연 돈을 모으는 방법 대체 무엇으로 이야기를 풀을 것인가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미국에서 나가는 페이먼트를 보니까요. 이 페이먼트를 줄이려면 이것을 높여라. 네. 뭘까요? 크레딧입니다. 네. 페이먼트를 줄이려면 미국에서는 크레딧을 높여라라는 게 답이 또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쓰는 지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페이먼트가 어떻게 보면 몰기지잖아요. 그래서 그 몰기지 페이먼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레딧 파트가 있을 텐데 한번 일단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몰기지 어마운트를 결정해낼 때 중요한 요소가 좀 있을까요? 예, 일단 몰개지를 하시려면 세 요소가 있어요. 크레딧, 그다음에 인컴, 에셋. 에셋. 그러니까 크레딧하고 왜 들어오는 수익과 그다음에 그 가지고 보유하신 자산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몰개지 융자는 결정이 됩니다. 그 세 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크레딧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몰개지뿐만 아니라 크레딧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건 일단 이자잖아요. 이자를 몰개지 이자를 싸게 하는 것도 크레딧,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예, 은행 돈을 적절하게 유수할 수 있는 크레딧 그 카드 이자도 이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표 대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크레딧이 영향을 미치는 페이먼트가 뭐가 있을까 저희가 쭉 적어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자동차, 뭐 집융장 당연하고요. 집 보험. 또 생명보험도요. 사실은 크레딧 히스토리라든지 또 크레딧을 어떻게 구축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리젝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레이팅을 좋게 나쁘게 받을 수 있는 또 부분도 되고요. 전화, 예, 전기세? 전화세, 네. 가스비. 일단 뭐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이제 처음 집을 사시거나 뭐 사회 초년생, 뭐 크레딧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그런 유틸리티 빌에서도 디파짓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코사이너를 데려오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크레딧 점수가 너무 나쁘신 분들한테는 또 이거에 대해서 디파짓을 또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크레딧이 지금 우리 생활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은근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페이먼트 만들 때만 솔직히 딱 들어오지 평상시에는 저희가 그런 것들의 관리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도 본인의 크레딧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준비도 해가시면서 또 이런 분들 되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네. 예, 또 사회 초년생들. 네. 예, 그래서 크레딧을 아예 지금 처음부터 쌓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체 크레딧 점수는 어떻게 손을 대야지 이게 차곡차곡 잘 쌓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융자도 받고 론도 받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님 네. 집 사실 때 한 어느 정도 크레딧 점수 돼야지 좀 집을 사는데 적당한 수준일까요? 일단 집을 살 때 가장 최고로 치는 점수는 760점 760점. 이상입니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크레딧 시스템이 20점 단위예요. 뭐 시작이 620, 640, 그러니까 중간에 뭐 19, 그러면 그 밑에 만약에 우리가 719점이다. 그러면
그 융자 그 이자 그 캐러고리에서는 700점으로 들어가요. 760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들 집을 사시거나 하시기 전에 저한테 많은 이제 그 자문이나 상담을 구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인스턴트하게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는 크레딧을 조금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 나쁜 크레딧을 메인테넌스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로 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금 기간을 두시면 얼마든지 좋은 크레딧 점수로 좋은 이자로 집을 구입하시거나 그 외에 또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면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걸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 방법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사실 이거 만들어냈네요. 예. 어쩌면 더 짧게 걸릴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그 본인의 크레딧의 상태에 따라서 어쩌면 더 짧은 시간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희소식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다니까. 근데 크레딧을 저희가 점수를 빼다 보면 회사가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의 크레딧 점수를 좀 저희가 미리 봐야 되냐?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냐? 혹시 그런 파트가 좀 있을까요? 집융자 받을 때? 네. 일단 미국의 크레딧 에이전시는 세 군데입니다. 트랜스유니언, 에쿠팩스, 그다음에 엑스페리언 세 가지가 있어요. 엑스페리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크레딧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어떤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대신 뭐 한 달에 40에서 50불 정도를 받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것도 지출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이 세 가지 점수가 다 나오지 않고 두 가지 점수가 나오는 크레딧 칼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모빌 앱입니다. 앱 회사고 뭐 PC로도 들어가실 수 좋네요. 있는데요. 예. 여기에 들어가면 에쿠팩스하고 트랜스유니언 그 점수를 줘요. 일단 이 세 군데 크레딧 에이전시가 있는데 이 에이전시에서 크레딧 점수를 뽑아서 몰게지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점수를 써요. 하이 스코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로우 스코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점수를 씁니다. 그러면 일단 그 크레딧 칼마에서 두 군데에서 일단은 빼주니까 이 둘 중에 낮은 점수가 내 점수라고 시작할 수 있고요. 이거는 프리예요. 프리 사인업이고 또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앱에 하나 깔아 놓으시면 메인테넌스 할 수 있고요. 더 좋은 점은 이거는 소프트 풀이라 그래서 크레딧 인콰이리. 그러니까 크레딧을 자주 뽑아보면 그 남겨지는 레코드가 인콰이리거든요. 그게 없습니다. 요거는 내 소셜 마지막 네 자리만 들어가서 사인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확한 정보기보다는 내가 일단 알 수 있는 어떤 상황만 파악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한 6개월이나 3개월 있다가 집을 산다 생각을 할 때 내 크레딧 점수를 미리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입니다. 이 회사와 우리 표 대표님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아마 이제 손님들 크레딧 점수를 이제 많이 다루시고 보시다 보니까 제일 또 유용하게 쓰시는 거라서 방법을 말씀드리는 찾고 것 일단 같아요. 돈이 안 드는 그렇죠, 거에서 그렇죠. 하고 필요하죠. 또 다른 회사에서 좀 점수가 잘 많이 나오는 거는 myfico.com이라고 파이코 점수는 엑스페리언이라는 회사 점수예요. 그 점수만 나오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 그것도 무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거기 홍보대사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지만 크레딧 칼마를 조금 제가 많이 미는 편이에요. 저도 셋업해서 한번 제 점수 계속 관리하고 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크레딧 점수 쌓기 한번 어떤 요소 스텝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만약에 미국에 처음 오셔서 나는 크레딧 한 개도 없다. 아니면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뭐 잡도 없고 크레딧도 없다. 뭐 이런 게 사회 초년생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을 위한 팁은요. 일단 크레딧 카드 있죠.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레딧이 없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크레딧 카드를 내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본인이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하시잖아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이고라든지 체이스. 보통 기존의 은행 가서 내가 뱅크를 오픈하면 여기서
데뷔 카드를 발행했는데 많은 오해가 이 데뷔 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자라고. 그렇죠. 그거는 크레딧 카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돈 쓰는 거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크레딧 리포트에 들어가는 크레딧은 크레딧 카드, 자동차 융자, 집 융자, 뭐 학자금, 융자금, 뭐 그밖에 뭐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사실 뭐 유틸리티, 렌트 이런 거 데뷔 카드 이런 건 다 크레딧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는요. 은행에 가시면 Secure Credit Card라 해서 Secure Credit Card. 한 300불에서 500불짜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내 돈 내산 내 돈을 300불을 맡기고 3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그쵸. 쓰고 네. 그걸 또 갚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 크레딧을 쌓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건데 이거 뭐 그냥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 이래서 초년생들이 많은 한 실수가 뭐 거기 내 돈 디파짓하고 하는 건데 뭐 매달 미니멈 안 갚아도 되겠지? 그럼 바로 크레딧이 나빠져요. 네. 갚는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갚는 행위를 봐야 히스토리가 쌓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사회 초년생인 경우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해줬는데요. Authorized User 시스템이 있어요. Authorized User 시스템. 내가 크레딧 카드가 뭐 아멕스라든지 뭐 비자라든지 있으면 제가 그 크레딧 카드 웹사이트에 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내 딸이 뭐 케일라인데 우리 케일라가 이거를 나하고 같이 공동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면 제가 크레딧 카드를 하나 케일라 이름으로 발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케일라 그 소셜이나 케일라 크레딧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제 걸 보고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제가 케일라한테 그거를 주고 그거를 썼다 갚았다 하면 내 크레딧 히스토리에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새로 시작한 우리 케일라, 우리 딸도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네. 자, 이런 토대로 만약에 한국에서 금방 이민을 오셨거나 이러신 분은 주위의 지인이나 뭐 그동안 연락을 가끔 했던 뭐 삼촌이나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아주 오케이. 친한 친구나 이런 분이 메이시나 뭐 이런 왜 우리가 캐피털 원 뭐 우리가 자주 안 쓰는 그 지인분의 자주 안 쓰는 크레딧 있잖아요. 네. 그 크레딧의 그 지인분한테 나를 좀 어토라이즈 유저로 넣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지인분이 카드를 발행하는데 이 카드를 꼭 그 당사자한테 줄 필요 없어요. 그쵸. 주소도 카드도 다 본인이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지인한테 부탁을 했더니 지인이 크레딧 카드를 막 한 2만 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맥스 아웃하고 중간에 레이페이먼이 막 있고 이런 카드를 어토라이즈 유저로 넣어주시면 내 크레딧도 덩달아 나빠지세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쓰지 않고 깨끗하고 히스토리 그동안에 그 신용 등급이 좋은 카드를 내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 거 요거는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괜히 크레딧 쌓으려 했다가 크레딧을 네. 망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제가 저희 남편 크레딧 카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네. 왜 이렇게 쓰지 않는 거 많이 남겨두냐 네. 헷갈리지 않느냐 좀 없애라 막 그랬거든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크레딧 카드 쓸만한 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크레딧 카드를 안 쓴다고 요거는 뭐 크레딧 쌓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을 좋게 만드는 기본 중에 하나인데요. 크레딧을 안 쓴다고 전화를 해서 클로즈를 하시면 그동안 내가 쌓았던 크레딧 히스토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거는 절대 클로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깔려 두시면 아무도 안 쓰면 그냥 inactive status로 그냥 내 크레딧에 오랫동안 히스토리로 남습니다. 크레딧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 중에서 크레딧 히스토리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요번에 한 번 늦었다고 어떤 분들은 크레딧이 히스토리가 없는 분들은 한 번 늦은 건 치명상이에요. 크레딧 점수에. 그렇지만 크레딧 히스토리가 20-30년 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늦었다고 그렇게 치명적으로 점수가 내려가지 않아요. 이 크레딧을 그 관장하는 점수를 관장하는 그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스마트하지만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또 우리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컴퓨터와 기계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기계가 하는 거니까 네. 어쩌면 많이 똑똑하지만 어쩌면 그것만 잘 충족시켜주면 지켜주면 얼마든지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인간은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토라이즈 유저를 면 어느 정도 크레딧이 형성하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 펜이나 뭐 섹스나 뭐 노스룸이나 이런 왜 디팔먼이나 아니면 뭐 쉘이나 이런 게스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카드를 내줘요. 크레딧 히스토리와 상관이 없이 뭐 자기네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도 빨리 많이 내주는 편이거든.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 갖고 있어서 내 크레딧 히스토리 한 3개 정도 갖고 있으면 뭐 집이 제일 큰 융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서민 생활에서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점수가 많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크레딧 카드도 개수도 맞고 히스토리는 아까 얘기한 어토라이즈 유저를 통해서 히스토리까지 예, 다 심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영업 비밀인데 오늘 풉니다. 많이 손님들한테 많이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예, 거죠. 알려주고 네. 그다음에 그 융자를 받게끔 만들어주는 예, 제 노하우입니다. 오케이. 제가 사실 그 빚 관리 얘기 드릴 때요. 좋은 빚은 집융자 빚이 좋은 빚이고 또 나쁜 빚은 크레딧 카드 빚은 나쁜 빚이 되니까 잘 관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밸런스를 해놓고 그것을 미니멈 페이 하시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은 이자로 그거를 페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복리로 늘어나는 크레딧 카드의 그 이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크레딧 카드 지금 활용 때문에 크레딧 점수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크레딧 카드 밸런스나 뭐 쓰는 거 페이먼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지 크레딧 카드를 좋은 쪽으로 좋은 빚으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는 없는 크레딧에서 크레딧을 쌓는 방법을 해드렸고 그렇죠. 예. 그 다음 요 다음 스테이지인데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기본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인데 점수를 갑자기 많이 올리는 방법 있잖아요. 아, 네. 네, 갑자기 순간적으로 네. 인스턴트하게 올리는 방법 중에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크레딧을 어떻게 써야지 점수가 올라가고 카드를 어떻게 쓰면 점수가 내려가고 요거를 확실히 본인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첫 번째 크레딧 유스지 요거가 어떤 분이 이제 오셔서 집융자를 신청하시는데 보니까 한 크레딧 스코어가 650, 640 이래요. 근데 레이페이먼도 없이 굉장히 좋은데 크레딧 카드를 여러 개 오픈하셔서 다 맥스아웃으로 쓰신 거예요. 물론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일단 크레딧을 맥스아웃으로 쓰시게 되면 만약에 크레딧 카드가 뭐 10,000불짜리 크레딧인데 9,900불 썼다. 뭐 크레딧 카드가 500불인데 499불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나열을 하면요. 크레딧 점수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죠. 자, 크레딧 카드만 갚아도 점수는 금방 올라가요. 그거는 보통 제가 크레딧을 리뷰하고 자 가서 이거 먼저 몇 %로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뭐 한 달 30일 사이에 그것만 갖고 그 다음 달 크레딧을 뽑아보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많이 썼다라는 것만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쓰고 바로 갚는 형식도 그렇게 내려갈 수 있나요? 만약에 쓰고 바로 갚으면 나는 크레딧 카드 빚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크레딧을 딱 뽑았을 때는 일단 쓴 거에 대해서는 계속 빚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월 31일까지 이게 카드가 듀 데이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와 있죠. 많은 분들이 네. 자동이체로 10월 31일 날 paid in full 다 갚는다. 요런 컨셉을 가지시면 난 크레딧 점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크레딧 카드 자체가 얘네들이 크레딧 리포트하는 시기가 있어요. 듀 데이트에 맞춰서 딱 페이를 하시면요. 벌써 크레딧 리포트에 신청했을 때는 내가 썼던 갚기 전에 그 밸런스가 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애니타임 뽑으면 그렇구나. 항상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점수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크레딧 카드 듀 데이트에서 한 10일 정도 이것도 뭐 카드마다 회사마다 결정이 틀리지만 보통 한 10일 전에 페이를 다 해주시면
그 리포트하는 기간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몰랐네요. 모르셨죠?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쓰고 나서 거의 빨리 그냥 갚는 게 나은 거네요. 예, 빨리 갚는 네. 게 좋지만 또, 네. 또 돈이라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좀 그렇죠. 흐름이 네, 있으니까 돈 항상 있다면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보면은 비를 받으면 두데이시 써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열흘 정도 전해 주시면은 I see. 내가 애니타임 크레딧을 네. 뽑았을 때 일단 밸런스는 없는 걸로 나와요. 그렇구나. 저 이날 맞췄어요 해가지고 듀데이트 기다렸었는데. 그렇죠. 네. 네, 쓸데없이 기다리게 네, 돼요. 그러니까요. 네, 꼭 주는 거 아까워요. 만불 쓰라고 하니까 만불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일찍 오케이. 갚아주시고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것도 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망가진 그 점수를 좀 올리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 크레딧을 보면 그 유틸리티 빌 있잖아요. 네. 뭐 전기세, 뭐 가스비, 워러비 이런 거를 유틸리티라고 해서 크레딧에 올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왜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크레딧 히스토리가 좋게 하고 점수에 만들려고. 반영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빚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거는 먼틀리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요번 가스빌이 뭐 100불이 나왔다. 그러면 100불에 100불이 그러니까 100불짜리가 100불짜리로 계속 밸런스가 있으면 이것도 점수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크레딧 히스토리가 어느 정도 생겼다 그러면 전화해서 그거는 빼주세요. 빼시는 게 좋고 크레딧 카드를 쓰실 때 만약에 내가 이제 10,000불짜리예요. 크레딧 카드가 10,000불 리밋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00불짜리를 1,000불을 밸런스를 쓰고 있는 상태고 내가 1,0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1,000불을 다 쓰고 있는 상태예요. 자, 10,000불짜리를 1,000불을 쓰면요. 똑같이 1,000불을 쓰지만 점수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보통 크레딧 리밋의 그 다운이 있잖아요. 크레딧 리밋을 생각할 때 10,000불인데 1,000불이면 한 10%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1,000불짜리를 1,000불을 쓰면 100% 쓴 거죠. 100%예요. 네.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생각해서 내 이 카드의 리밋을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카드를 뭐 결제를 하시는데 어떤 건 리밋이 그렇구나. 너무 작은 게 있어요. 뭐 1,000불, 2,000불 그거를 뭐 썼다가 나는 바로 갚았다 그러지만 벌써 점수 우리 얘기하는 거 지금 점수거든요. 점수가 낮아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리미트를 항상 올려서 그걸 쓰든지 아니면 리미트가 없는 거는 뭐 조금만 썼다 바로 갚으시든지 두데이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것도 또 방법이에요. 점수는 저한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똑같은 1,000불인데도 빚 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르다. 또 저한테 또 말씀하신 분 중에 저는 이미 망가졌어요. 뭐 컬렉션에 무슨 뭐 히스토리 뜨고 뭐 이런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예, 이런 그런 분들은 거죠. 어떻게 뭐 셀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면은 나아지는 건지 어떻게 그런 뭐 분들 일단 하셔야 돼요? 콜렉션이 뜬 건 이제 본인이 몰랐을 경우도 있어요. 몰랐을 경우가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크레딧 칼마라는 데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거기 디스퓨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일단 콜렉션이 뜨잖아요. 근데 많이 뜨는 콜렉션 중에 하나가 그 전화비리나 아니면 메디컬 콜렉션이에요. 메디컬 콜렉션 뭐냐면 우리가 의사한테 갔는데 코페이 매일간 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히 한국 분들은 안 그렇지만 외국 분들 뭐 스페셜리스트 갔을 때 코페이가 30불이다. 근데 그거 안 내고 오시면 바로 콜렉션에 잘 넣어요. 30불인데요. 아유, 간 거예요. 30불이든 5불이든 어떻게 너무 아쉽다. 예, 콜렉션은 콜렉션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전화비리 같은 거, 뭐 AT&T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 이사 오게 되면 마지막 빌 못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바로 진짜 올라가야 몇백 불밖에 안 되는 건데 몇백 불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진짜 네, 15불, 네. 20불짜리도 오 있어요. 마이 콜렉션이. 갓. 그러면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액수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아까 지금 크레딧 칼마에서 얘기하는 디스퓨트 그 거기 꼭 크레딧 칼마가 아니더라도 에쿠팩스, 트랜스 유니언, 뭐 저기 엑스페리언 같은데 각각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디스퓨트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디스퓨트 기능을 누르시면은 작은 어마운트는 거의 없어져요. 이거는 저도 서프라이즈예요. 이걸 그렇게 쉽게 빼준단 말이야. 그랬는데 사실 일단은 뭐 트라이를 하세요. 이거 먼저 트라이 하시고 그리고 어떤 콜렉션 컴퍼니는 내가 너무 내기 싫어서 안 냈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화하셔서 세르를 하시든지 하는데 콜렉션에 이미 올라간 거는요. 아무리 억울해도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기 전에는 세르를 안 해줘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배드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콜렉션이나 뭐 이런 거는 7년 정도, 뱅크럽시는 10년 정도 기록이 있으면 남죠. 기록에서 원래 삭제하게 그 크레딧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셔도 좋지만 그러면 계속 점수가 안 좋은 채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화하셔도 뭐 반 정도라든지 세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아이덴티티 테프트라 그래갖고 내 크레딧이 아닌 걸 다른 사람이 도용했다 그러면 저희가 폴리스 리포트를 해서 그거 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소소한 콜렉션은 폴리스 리포트도 받아주지를 않고 나는 아무리 억울해도 해결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밸런스를 남겨두시면 7년을 끄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네. 집융자 받을 때도 한 가지 주의할 사항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눴었는데 저도 똑같이 사실은 실수한 파트거든요. 집융자 앞에 놔두고 네. 무엇을 했다? 바보 같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차를 사고 막. 네. 집을 살려고 계약을 해서 이제 프로세싱이 시작할 맞아요. 그 중간에 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자동차도 많이 사시고요. 그 다음에 퍼니처 많이 사세요. 왜냐면 집 채워놔야 되니까. 이사 왔으니까 차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융자 기간에 그런 거 하면은 저희가 융자 다시 크레딧을 리트리브를 해요. 항상 했을 때 거진 클로징 막판에 막 빚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언더라이팅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그게 제일 그런 실수 거는 많이 하시는. 네, 그런 거 파트. 실수 많이 하시지만 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팁은요. 그 집을 사시기 전에 이제 차를 먼저 구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차를 구매하셔도 뭐 차값이 뭐 인컴이나 대비해서 나중에 제가 또 인컴 섹션을 한 번 더 고오버할 건데 뭐 비율이 괜찮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자동차를 구매하시러 나는 그러니까 원 딜러에 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토요타 딜러에 가서 캠리를 구매하고자 해서 그거를 했는데 집에 와서 나중에 크레딧을 뽑아보니까 캠리 하나 사려고 한 군데를 갔는데 인콰이리가 뭐 적게는 5개에서 뭐 9개까지 떠요. 인콰이리가 뭐냐면 누군가 내 크레딧을 체크해 본 기록이에요. 그게 많아지면 이게 보통 2년에 24개월에 5번 이상 뽑으면 그 다음에 뽑는 거는 무조건 5점씩에서 뭐 많이 7점씩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한 군데 갔는데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이 회사의 그 파이낸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은 월급 기본급 플러스 커미션이에요. 그런 은행에서 주는 컴펜세이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여러 군데에서 자기한테 더 많은 좋은 걸로 해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베네핏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이자를 찾아주려고 한 번에 쫙 뿌려요. 한 뭐 4-5개, 기본적으로 4-5개는 기본이고요. 보통 어떤 분은 9개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쫙 뿌려서 손님을 위한 걸 찾아주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조금 더 커미션이 오는 거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생긴 그 인콰이리 때문에 내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2년이 가요. 그 점수가. 그러니까 집을 살라 그러는데 점수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또 요 인콰이리를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크레딧을 프리즈 하시고 인콰이리를 빼달라고 리퀘스트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연락 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좀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그 인콰이리를 전화도 너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요즘은 뭐 몰개지가 많이 슬로우합니다. 지금은 상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건 전화해 주세요. 구독자님들 요즘 뗍니다. 우리 표대표님 대하고 예. 있으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쓰시면서 들으셨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또 지금 크레딧 점수가 좀 낮아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또 끌어올릴 수 있는가 보시면서 이 크레딧 점수 때문에 내가 나가는 페이먼트가 다만 뭐 100불에서 500불 혹은 뭐 1000불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들이 또 다달이 쓰시는 재정 상태에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크레딧 점수 관련돼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잠깐 끝내기 전에요.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여태까지는 그냥 마이너 크레딧인데요. 뭐 더 심각한 콜렉션 저지만 이런 거는 뭐 아시는 크레딧 리페어 하신 분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급하게
카드를 그러니까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나 아니면 없는 크레딧을 조금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정도이고요. 집융자를 하실 때 폴클로저를 만약에 그 전에 하셨다면 만약에 폴클로저를 하면 절대 집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폴클로저 하시고 7년이 지나시면 얼마든지 집을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정부 보조 FHA는 4년 하고도 가능하시고요. 많이들 뭐 힘든 상황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혹시 뱅크럽시를 하셔도 뱅크럽시 파일 하시고 디스차지 파일이 아닙니다. 디스차지 하고 2년 후에는 FHA가 가능하고 4년 후에는 컨벤셔널, 레귤러 융자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하셨다고 나는 융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말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런 그 어떤 크레딧 히스토리는 무조건 부동산 크레딧 법으로 10년 후에는 리퀘스트 하면 삭제해 주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크레딧이 지금 나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떻게 또 돈을 빌려서 또 좋은 것들을 또 가지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평상시에 크레딧 점수 관리 끌어올려가지고 크레딧 점수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이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